5명의 부상자를 낳은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사고 원인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당국은 부주의로 인한 과실 여부와 기계적 결함에 모두 가능성을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황태철을 맞아 황태덕장이 분주합니다. 올해는 추위가 일찍 시작된 덕에 풍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은 실제 거주민 17,000여 명으로 보상금은 8월 중 지급할 예정입니다. 홍천 지역 대표 겨울 축제인 홍천강 꽁꽁축제가 5일 개막합니다. 축제에서는 얼음 낚시를 비롯한 각종 낚시 체험과 맨손 송어 잡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명의 중상자와 1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평창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던 가스를 운반 차량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가스 취급 당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았던 정황이 포착돼 과실 여부 입증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로 위를 희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뒤덮습니다. 잠시 뒤 폭탄이 터진 듯한 굉음과 함께 커다란 불길이 일대를 집어삼킵니다. 새해 첫날 5명의 부상자를 낸 평창 LPG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 원인이 가스 취급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번 가스 누출은 충전소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던 가스를 운반 차량으로 옮기던 중 새어나왔습니다. 경찰 등 수사 당국은 당시 차량 운전자의 일부 과실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다 확인은 다 됐습니다. 가스업계 관계자들도 이번 사고의 원인을 이른바 휴먼 에러, 작업자의 과실로 보고 있습니다. 8명의 사상자를 낸 지난 2022년 대구 가스충전소 폭발 사고 역시 운반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또 가스 누출을 인지했을 당시 긴급 차단 장치 작동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월 1일이고 8시 넘어서 작업을 한 거니까 아마 그거를 실제 하시는 분이 그 담당하는 관리자가 없었을 확률이 좀 있어요. 이재민들은 다량의 가스 누출이 화재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관련자들의 안전수칙 준수, 적절한 사고 대응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주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거의 인재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또 그 나왔으면 빨리 조치를 좀 했어야지. 정부는 이번 폭발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와 함께 전국의 모든 LPG 충전소에 대해 안전 점검에 나섭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 기준을 보완해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영하권 추위가 계속되면서 인제군 용대리의 황태덕장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명태를 통나무 덕장에 넣는 덕거리 작업이 한창인데요. 전소영 기자가 직접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통나무 덕장에 명태가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주렁주렁 널린 명태가 골짜기를 타고 들어온 바람에 흔들립니다. 인제군 용대리에선 황태 덕거리 막바지 작업이 한창입니다. 칼바람이 부는 강추위 속에서도 촘촘히 명태를 넣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도 안 되고 이렇게 추울 때 해야 좋은 황태가 된다. 간격도 적당하게, 너무 이렇게 바짝 붙이면은 또 고기가 썩을 수도 있어요. 한쪽에서는 일찍 널려진 명태가 황태로 거듭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거리 작업 이후에도 눈이 오면 눈을 치워주고 비가 오면 가림막을 덮어주는 집중 관리가 계속됩니다. 이렇게 찬바람을 맞으며 석 달간 얼고 녹기를 반복하면 속살이 누런 최상급 황태로 거듭나게 됩니다. 인제군 용대리는 전국 황태 생산량의 70%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황태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영하 15도 이하의 날씨가 2달 이상 지속돼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용대리는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이어지는 데다 설악산 골짜기를 타고 오는 칼바람 덕분에 황태를 생산하는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해는 12월 중순부터 한파가 시작된 덕분에 황태 풍년이 예상됩니다. 황태 생산량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인 2,000톤가량으로 전망됩니다. 날씨도 지금 되게 좋은 날씨고 황태의 적기예요 지금요. 아침에 15도, 낮 기온은 한 1, 2도. 그게 계속돼야 얼었다 녹았다 얼었다 반복이 되는 거죠. 차디찬 바람을 맞고 탄생한 황태는 3달간의 시간을 거쳐 4월쯤 식탁에 오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횡성군이 15일부터 횡성 실내체육관 1층 다목적실에서 2024년도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금을 접수합니다. 소음 피해 보상 지역은 횡성읍 29개리로 정확한 보상 주소는 군소음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민 7,400여 가구 17,000여 명이 대상이며 보상금은 8월 중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홍천강 꽁꽁축제가 오는 5일 홍천강 둔치 주차장 일원에서 막을 올립니다. 21일까지 17일간 열리는 이번 축제에서는 얼음 낚시를 비롯한 각종 낚시 체험과 함께 맨손 송어 잡기, 썰매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입장료는 2만 원으로 입장권을 구매할 경우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 5,000원이 지급됩니다. K-팝 공연과 태권도 공연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강원 2024 K-컬처 페스티벌이 오는 27일과 28일 올림픽 개최 도시 평창과 강릉에서 개최됩니다. 첫날인 27일 평창군 평창돔 체육관에서 열리는 축제에서는 강원 자치도립 무용단과 제2군단 태권도 시범단 등이 참여하는 문화 공연과 함께 박군 등 인기 트로트 가수 공연이 열립니다. 이어 28일에는 강릉시 관동하키센터에서 문화 공연과 함께 다이나믹 듀오, 비오 등 인기 가수와 댄스팀 베베가 참여하는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공연 관람 티켓은 5일 오전 10시부터 티켓 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으며 티켓 구매액 10,000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환급됩니다. 충남 홍성의 한 마을 어르신들이 디자이너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직접 옷을 디자인해 패션쇼를 열고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기부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따뜻한 이야기 정호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을회관에 어르신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앞에 놓인 스케치북에 형형색색, 꽃과 가축, 화투패 등을 그려나갑니다. 어르신들은 일상에서 발견한 소재를 자신만의 방식을 적용해 그림을 그립니다. 천태리 어르신들은 서로를 디자이너로 부릅니다. 집에서 혼자 있으니까 이걸 하트를 갖다 맨날 놀거든요. 그러니까 하트를 생각하면 이거 재밌어요. 뜻을 알고 보면은. 어르신들은 4년 전부터 미술 수업을 받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림 그리기 수업만 실시됐지만 점차 분야가 확대됐습니다. 직접 디자인한 옷을 입고 런웨이를 하는 등 패션쇼를 열고 올해는 스마트폰 그립톡과 고무신 등 12종류의 굿즈 상품을 만들어 지역 축제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양한 미술 활동이 보람차다고 이야기합니다. 항상 농사만 짓고 살다가 이게 미술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다닐 적에 조금 그때는 별로 이거 신경을 안 썼는데 이 늦음학교 와가지고 미술이라는 걸 눈에 뜨게 돼서 좀 때 아닌 보람 있는 느낌도 있고 늦게라도 이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우리에게는 참 좋아요. 올해 어르신들이 만든 굿즈 판매 수익금은 약 150만 원. 어르신들은 해당 금액을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홍성군에 기부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르신들이 반대로 손수 만든 굿즈 상품을 판매하고 또다시 수익금을 통해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며 충남의 중심, 홍성이 행복하게 변화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신장로 문화예술연구소는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르신들과 함께 홍성군과 충남 지역에 있는 관광상품 디자인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우리 디자이너 선생님들 길을 한번 활짝 열어서 또 이런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습니다. 청년 못지않은 열정으로 매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천태리 어르신 디자이너들의 다음 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우석입니다. 원주시가 1월부터 첫 만남 이용권을 현행 200만 원 균등 지원에서 둘째 아이 이상은 3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은 지난 2022년 처음 시행해 지난해에는 원주시 출생아 1,900여 명에게 39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모급여는 만 0세는 기존 월 70만 원에서 월 100만 원으로, 만 1세는 기존 월 3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증액됩니다. 원주시가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를 대비한 재난안전예산 1,04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예방과 시민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271개 세부 사업을 선정해 추진합니다. 또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을 위해 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상황관리 전담 인력 4명을 신규 채용해 신속한 초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춘천시가 2024년 시정 운영 방안과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육동환 춘천시장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국책 사업을 확보해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확보할 계획인 대형 국책 사업은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기업혁신파크 조성 등입니다. 또 춘천시는 숙박시설 확보, 관광자원 유치, 보건인프라 강화 등을 추진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강원자치도 내 17개 학교가 2024학년도 1학기 농어촌 유학을 운영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은 올해 1학기 도내 초등학교 14곳과 중학교 3곳에서 농촌 유학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농촌 유학생 규모는 모두 121명으로 기존 유학생 33명 중 31명이 유학 연장 신청을 했고 90명을 신규 모집했습니다. 2024년 영월군 농촌 유학생이 지난해 대비 2배 늘어난 30명으로 최종 배정됐습니다. 2024년 농촌 유학생 모집 결과 47명이 신청했고 이 가운데 최종 30명이 배정됐으며 농촌 유학을 연장한 15명을 포함해 45명이 농촌 유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도교육청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하는 농촌 유학이 만료되고 연장 신청을 원할 경우 중학교 3년 졸업 시까지 군 자체적으로 월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구군이 어업 피해 감소를 위해 민물 가마우지 포획에 나섭니다. 양구군은 야생생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3월 15일부터 가마우지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고 포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은 내수면 어업용 배를 이용해 포획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릉시가 국립강릉원주대와 컨벤션센터 건립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컨벤션센터 건립 사업은 지하 1층, 지상 3, 4층 규모로 35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8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컨벤션센터는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과 공유 오피스, 다목적 전시실과 행정실 등의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